문재인 정권이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북한과 군사협정을 맺어 왔죠. 그 중에서 이제 심각한 것이 NLL 부분의 문제, 협정, 그 다음에 DMZ를 중심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만든 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 구역을 DMZ를 중심해서 못하게 한 것은 한국군이 북한군의 동태를 정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군의 눈을 맹인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좋아서 벌쩍벌쩍 뛸 만한 그런 내용을 이제 협정이라고 맺어 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한철용 장군, 이제 사단장을 지낸 거 보니까 소장으로 제대한 것 같아요. 한철용 장군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한철용 장군은 육사 24기고 8사단장을 지내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 5679, 5679 정보부대장을 역임해. 정보부대장 출신이니까 북한에 관해서 정보를 아주 확실하게, 세밀하게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부대장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묵살을 당하고요. 그 사실을 이제 국회에 가서 그대로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북괴가 도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당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그냥 보직 해임을 당하고 강제 전역을 당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쫓은 거죠. 내쫓은 거. 이 한철용 장군이 이번에 가서 맺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전쟁 유발책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책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글을 썼습니다. 9월 평양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언론과 요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를 제대로 안 다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 탱크킬러라고 불리는 아파치 헬기의 비행금지 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유사시 전력 발휘에 차질이 생긴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제 그 비행금지 구역이 남쪽, 북쪽 DMZ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 10km 이렇게 안에는 비행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되면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난 다음에 표적을 딱 찍고, 드론이 이제 적의 전차, 탱크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 드론이 가서 딱 찍었고, 표적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딱 전송을 하면 포가 이제 때리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정찰을 안 하면은 적이 탱크를 옮겨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장사정포가 땅속에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걸 정찰을 해야 보고 때리잖아요. 정찰을 못하는 비행금지구역이니까, 적이 뭐 장사정포를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당하는 거죠. 우리 측에는 전쟁 조기 경보를 위한 한미 정찰기와 표적 획득을 위한 군단급 무인기, 그리고 공격 무기인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있는데, 이 군사합의서에 보면 이거 다 손발이 묶이는 거다. 이것은 이제 남북한이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거 협상 결과를 보면은 그냥 북한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래 하지 이렇게 그냥 사인해 준 거, 북한의 요구대로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 군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적 행위로 청와대와 군 관련자들을 국정조사해야 한다. 이적 행위로 국정조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에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여 현재 2개 대대 36대를 보유하고 있대요. 아파치 헬기. 탱크 킬러라고 하는 아파치 헬기죠. 이 아파치 헬기는 8km를 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이것이 16발이 달려 있고요. 이게 북한 전차 혹은 탱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제 무기가 아파치 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야간 전투가 가능해서 백령도를 위협하는 공기 부양정의 저승사자기도 하다. 야간에도 다 보게 이제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북한이 말하는 그 공기 부양정, 속도 빠르죠. 그 아파치 헬기가 그대로 그냥 때려버리면 공기 부양정에 박살 나버리니까. 공기 부양정, 북한의 공기 부양정 많습니다. 이거 박살 낼 수 있고, 북한의 전차, 이거 다 박살 낼 수 있죠. 이 16대의, 그러니까 36대의 아파치 헬기가 뜨면 적의 전차를 최대 576대를 격파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탱크 킬러가 이 아파치 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파치 헬기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죠. 이게 아파치 헬기가 있으면 자기 탱크는 다 무용지물이니까.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드론으로 딱 해가지고 그대로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때려버리니까. 이 아파치 헬기가 한 대당 가격이 500억 원이래요. 500억 원. 그래서 36대가 1조 8천억 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북한이 두려우니까 북한이 헬기 비행구역을 이제 딱 휴전선 10km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럼 공격 거리가 아파치 헬기가 사거리가 8km인데 그 10km 밑에서는 암만 북한 때려도 안 되잖아요. 8km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요걸 노리고 북한이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버린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보다 18배 많은 4,2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4,200대.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미군도 이제 아파치 헬기를 48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제 전차, 탱크를 이 아파치 헬기가 상당 부분 타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타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전차 방해물, 장애물 이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하고 있죠. 대체. 북한의 주력 무기가 전차인데 탱크인데 탱크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그 장애물이 저 전방으로 가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거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하나 탁 폭파시켜 놓으면 길이 딱 막혀버려요. 그걸 이제 파괴하고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 파괴하는 동안 우리는 그 정찰을 해가지고 다 박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다 없애는 거예요. 저기 북괴가 이 탱크를 없앤 것도 아닌데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냥 무장해제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군단급 무인 항공기도 있는데 이 무인 항공기도 이제 정찰을 못하니까 다 무용지물들. 응? 저게 장사정포는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동굴 속에 있어서 평소에는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장사정포를 끌고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올 때에 이제 드론이 가서 무인기가 가서 이제 다 정찰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 딱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컴퓨터에 전송하면 때리는 거죠. K9 자주포가 40km 나가는데 이제 드론이 가서 정찰을 하고 어디에 장사정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이면 그대로 그냥 때려버리는데 정찰을 못하니까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못 가니까 장사정포를 끌고 나와서 움직여도 어디로 움직이는지 못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장사정포한테 그냥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인기는 고물에 불과하다. 고물에 불과하다. 그 많은 돈을 들여도 무인기 고물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군사합의의 독소조항이 있는데, 우리 군의 무력 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에 무기를 도입할 때 또는 군사력을 증강시킬 때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아, 이게 정말로. 아니, 우리 무기 도입하는데 북한과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1월 1일에 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발효가 되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막을 길이 있다고. 이것을 막는 것은 연합사령관밖에 없다. 연합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그러니까 미국의 연합사령관이 미군이죠. 이 연합사령관이 이것을 이제 인정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우회 회장, 육군협회 회장, 그 다음에 미군의 존경을 받는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들이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비행구역, 금지구역 문제와 서해 평화수용 문제를 다시 합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평화를 위한 전쟁 방지책이 아니고 전쟁 유발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눈을 다 이제 멀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차하면 북한이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탱크를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까막눈이에요. 모르니까. 또 북한이 그냥 장사점포를 가지고 막 서울을 막 때리러 장사점포를 끌고 나와도 전혀 우리는 정찰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원래 이렇게 그 각 군축을 하고 무기를 줄이고 뭐 군인을 줄이고 이렇게 군축을 하려면은 정찰을 서로 활발하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군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군비를 줄이는지, 정말 평화를 하는지 서로 활발하게 정찰을 해라. 응? 너희들도 우리나라에 정찰기를 보여가지고 정찰을 하고 우리도 너희 지역을 정찰할 수 있게 하자. 그래 서로 감시가 되니까. 그게 원칙인데 이건 도대체 뭐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찰을 못하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북한에게 유리해버리죠. 우리는 정찰로 더 모든 걸 다 하고 북한은 전부 다 실제 포 전차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평화를 위한 군사협의냐. 이건 전쟁을 위한 전쟁 유발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의 발언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취해서 유엔에서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하랴, 교황 평양 초청 메신저 노릇하랴, 천방지축인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나서서 3번이나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부 행보로에 경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 핵폭탄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핵폐기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되어 횡설수설하는데 트럼프가 경고하고 나서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애쓰고 도대체 이게 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죠. 좌파들이 하도 말하죠. 이게 나라냐 그런데 지들이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참 한심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